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차량은 피아트 124 스파이더라는 차량과 마츠다의 MX-5라는 차량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서킷도 아니고 일반 도로도 아니고 순수하게 경량 로드스터에 맞는 와인딩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비교를 좀 하자면은 이 바디 플랫폼은 마츠다의 MX-5의 플랫폼을 아주 동일하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은 이 녀석의 엔진에는 1.4 터보 엔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0 NA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디 플랫폼은 똑같지만 외관 파츠에 따라서 차량의 길이가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녀석이 13cm가 조금 더 긴 부분이 있고요.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는 세팅이 서로 다른 거, 그거 말고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바디 플랫폼인데 뭐 다른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를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내용은 좋은데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의 컨셉은 저보다 다 동생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조금 제가 반말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렛츠고! 갈게요! 로드스터에 타는 맛이죠. 야, 124 스파이더. 아니 이게 재밌는 게 차가 뭔가 빠르거나 이러지는 않아. 근데 움직임, 차는 네 바퀴를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오토바이, 바이크? 그런 걸 타는 느낌이야 진짜. 뒤에가 이렇게 되거든. 지금 비 와서 장난 아니야. 지금 더 심하게 나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장점은 프론트 미드십 방식이어서 앞쪽으로 들어오는 게 코너링 회도성이 엄청나게 좋아. 그리고 버티는 것도 상당히 좋고 1.4 엔진, 1.4 엔진이다 보니까 차가 너무 가벼운 거지.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 하나 달고 달리는 느낌? 근데 그걸 프론트 미드십으로 엄청나게 안으로 당겨온 상황인 거야. 근데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지금. 이 빗길인데 속도가 얼마나 안 나는데 차를 컨트롤하는 게 너무 재밌어 지금. 수동에다가 졸라 재밌어. 와, 앞대가리 들어가는 거 봐. 이거 앞머리. 하지만 1.4 엔진이라 이 기어비와 터빈의 움직이는 터지는 힘이 조금은 아쉬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1.4 터보인데 3단으로 가면 힘이 없고 2단으로 가면 힘이 넘치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밸런스 너무 좋고 막 진짜 재밌거든. 차 타고 막 돌고 막 하는 거를. 아마 너희들도 이거를 사게 되면은 물론 드라이빙을 이렇게까지 못하겠지. 형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근데 확실한 거는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니 어떻게 이 가격대에 이렇게 재밌는 차가 나오냐고. 아마 이렇게 고민하겠지. 형, 그럼 벨로스터 N이랑 이 차랑 산다면 당연히 이 차 사야지. 난 얘기했지. 나는 후륜 성애자라고. 차는 후륜이야. 이렇게 타야 돼. 거기에 뚜껑도 열려. 근데 직선 힘 느낌은 벨로스터 N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벨로스터 N이 차는 더 빠르겠지. 근데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재밌어.
지금 MX5 타는데 와 완전히 다른 차네. 같은 바디 플랫폼을 쓴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몰랐는데 와 진짜 죽인다 진짜. 파워트레인으로 악셀레이터 딱 올렸을 때 다른 첫 번째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LSD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아까 전에 피아트 124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밀리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와 내가 악셀을 밀고 나갈 때 그냥 밀고 나가. 그냥 우리 레이스카들에 쓰는 차들처럼 악셀레이터 딱 밀고 나갈 때 진짜 기분 찢어진다 완전히. 와 이 LSD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드리프트로 잘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 와우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거? 예전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도요타 86 타면 드라이버를 만들어주는 차라고 한 얘기가 한 적 있었지. 근데 다 좋았었어. 도요타 86도 상당히 좋은데 이 차는 그러니까 드라이빙 훈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 뚜따를 딱 열고 내가 가끔은 여유를 또 즐길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지. 와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 굳이 서킷을 가지 않더라도 와 너무 재밌어. 이걸 코너링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그리고 앞으로 코너링 회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회도 딱 들어오고 악셀레이터 쭉 밀어놨을 때 이 LSD가 있어서 뒤에를 싹 밀어주는 거. 하지만 이건 드라이빙이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LSD가 있기 때문에 잡힌다는 거야. 악셀레이터를 밀었을 때. 그리고 LSD가 굉장히 똑똑해.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거 여러분 대박입니다 진짜. 와 나도 한 대 사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왜 그런 게 좀 애매하거든. 예를 들어 박스터 같은 경우에 물론 차 좋지. 엄청 좋은데 차량 가격 비싸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런데 얘는 운전 재미, 그 다음에 내가 뚜껑을 열었을 때 감성. 나 SLK 뚜껑 안 열고 차라리 이거 뚜껑 열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타고 싶은 거지. 이 차는 나한테 운전 재미와 감성을 한꺼번에 다 주고 있다는 거야. 아씨 졸라 재밌어. 차가 밸런스가 너무 좋은 데다가 마지막 LSD가 있으니까 뒤에가 날라도 핸들만 딱 카운터만 치면 바로 잡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드리프트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 드리프트 하려면 엑셀레이터를 계속 컨트롤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 근데 컨트롤 연습을 좀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밸런스는 이 5대5 밸런스는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 기아 체결감이 피아트 124랑 너무 달라. 이게 훨씬 부드럽고 훨씬 체결되는 느낌이 좋아. 마치 착착착착 들어가는 그 느낌이 환상적이야 진짜. 와 진짜 좋다. 아니 어떻게 이 가격대에서 이런 차가 나오냐고. 이게 차야. 이런 게 차라고. 이런 게 존나 사고 싶다 진짜. 달리기 차 하나 사고 싶은데 2인승 물론 그것도 있어. 하차감, 보여지는 감성. 내가 약간 밖에 나가서 좀 먹히는 거 이런 거 좀 안 먹힐 수 있어. 왜? 우리나라 사람들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차는 차를 탔을 때 내가 이 차를 컨트롤했을 때 그때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 기능하고 성능을 보고 살 거면 이 차 무조건 사라. 많이 아시죠? 제 키가 183이고 좀 체격이 많이 큰 편인데 시트 포지션은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FMR 방식이죠. 그러니까는 엔진이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엔진은 요 앞에까지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이 발 쪽을 안으로 깊숙이 파놨어요. 그래서 제 다리가 깊게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이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 아까 전에 MX5를 탔을 때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나와서 앞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MX5가 조금 더 포지션이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더 발 쪽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안쪽으로 나오고 뒤로 조금씩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센치 차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 키에도 차를 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루프도 지금 보시면은 뒷머리는 조금 날리기는 하는데 위에는 지금 머리가 이렇게 날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자, 이제 뚜껑을 좀 닫고 가보겠습니다. 이 개폐 속도가 꽤 빨라가지고 여기서 제가 잡고 그냥 이렇게 닫으면 끝나요.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내 쪽으로 보면 아까 MX5에 비해 이 녀석이 조금 더 단촐해요. 그리고 뭐 별거 달린 건 없어요. 송풍구가 굉장히 작고 몇 개 안 달리는데, 하지만 MX5에 비해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기는 해요. 방지턱 넘어갈 때, 네, MX5는 차량이 약간 출렁출렁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쫀득했고, 얘는 좀 더 단단하면서 쫀득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서스펜션에 이런 댐퍼 압력이라든지 스프링을 맞춘 게 서로 다르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아 체결감이, 이 엔진 같은 경우에 피아트에서 만든 1.4 엔진인데 둘의 궁합이 썩 아주 완벽하게 조화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은 같은 미션을 사용하지만 이 미션에 물리는 체결감 자체도 좀 달라요. 얘는 체결감이 약간 국산차에서 느꼈었던 그런 체결감의 느낌이 나고, MX5는 일본 정통 스포츠카를 탄 체결감 같은 거 착착착 들어가는 거. 예전에 SE1000을 제가 수동을 탔었는데 그 녀석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고, MX5는 뭔가 좀 더 정통 스포츠카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량 가격 자체가 아주 싼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환율로만 그냥 정확하게 금액을 맞추면은 둘이는 MX5랑 이 녀석은 똑같아요. 가격이 3,5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신차 가격이 만약에 직수를 한다면은 4,2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에 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과연 이제 이게 4,200만 원, 4,500만 원짜리 값어치를 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 글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로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수동의 경량 로드스터. 사실 그거에 가장 좋았던 게, 예전으로 따지면 옛날로 돌아가면 엘란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녀석은 전륜이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은 후륜입니다, 여러분. 이 경량 로드스터, 후륜 모델. 그리고 밸런스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이 로드스터에서의 저는 이 수동맛. 이렇게요. 다운을 칠 때. 느낌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남자들의 장난감, 남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내가 덤벼볼 수 있는 가격대 이런 경량 로드스터. 이 가벼운 것만이 가질 수 있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이 느낌들. 정말 좋은데요. 근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거를, 너무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좋다만 얘기하니까는, 바디앤 셰시가 포르쉐 박스터에 비한다면은 강성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차가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이쪽에 뭔가 잡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차가 방지턱이나 안 좋은 길 넘을 때 차가 막 이래요, 차가. 네. 강성을 좀 올리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차량 가격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디 강성 자체는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터보는, 자, 직선에서 쏠 때 터보는 RPM이 3000대부터 터보가 터지기 시작해서 5500까지는 부스를 계속 길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550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속도를 유지하면서 쥐어짜서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게 느껴집니다. 와, 근데 어우씨. 자, 풍절음은 100km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속도가 얼마 달리지도 않았는데 바람 소리가 엄청납니다. 온 사방에서 바람 소리가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넷이 굉장히 얇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서 철판이 좀 약간 우는 정도, 지금 카메라 앞에 달았는데 살짝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처럼, 정말 가벼운 걸 달아놓은 듯한 느낌이 좀 나네요.
약간 살짝 날씨가 좀 추운데 히터를 한번 틀어볼까요? 네, 모드를 돌리는 것도 좀 편하게 돼 있어요. 다이얼 방식인데 쫀득하니 느낌도 괜찮네요. 와이퍼는 쫀득이 아니에요. 옛날 현대 날테이 같은 느낌이 좀 나긴 나네요. 계기판 시인성이 오목조목 작게 돼가지고 보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고속은 차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 와, 바람 소리하고 차가 조금 불안해요. 직진에서는 차가 너무 가볍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자, 급차선 변경. 오우씨, 그래도 쫀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때 불안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주행풍과 차가 가벼워서 이 소리가 사실 사람을 좀 겁을 많이 나게끔 하네요. 차가 막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무서워서 못 밟겠어요, 약간. 하지만 직진 안정성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수동 6단 모델이라서 기어비의 조화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엔진 출력 대비 힘을 어느 정도 써준다는 거. 네. 제동 성능 한번 볼까요? 자, 제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가벼워서 브레이크에 무슨 엄청난 놈을 달아놓은 건 아니지만 차가 가볍기 때문에 가지는 이점 굉장히 잘 들어요. 140km대까지 안에서만 정말 재밌게 달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좀 무섭습니다. 피아트라는 자동차가 국내에서는 사실 뭐 이미 정식으로 들어왔다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또 철수를 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피아트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기술은 거의 다 일본의 마츠다 차량의 기술인 거죠. 옛날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RX-7이라는 차가 정말 명차 중에 명차였고, 일본에서는 슈퍼시티 차량에도 굉장히 많은 우승을 했었고, 뭐 튜닝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메미야 RX-7이라 이러면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마츠다라는 회사는 예전부터 굉장히 경량이라는 걸 신경을 썼다는 걸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피아트 차를 리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타는 느낌은 뭐 유럽에 있는 이태리 차라기보다는 일본 차를 타고 있고, 특히나 일본 차 중에서도 마츠다 차를, 마츠다만의 항상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 마츠다 차는 항상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이 가벼운 차량 가지고 뭔가를 빠르게끔 만들어내고, 뭐 이런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이 피아트에서 마츠다의 감성 자체가 느껴진다는 거죠. 네.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86보다 나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86보다 훨씬 좋습니다. 86은 미션을 넣을 때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체결감이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얘는 정말 진짜 물고 빨고 싶네요. 네. 이 수동 미션 이 맛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시려면 MX-5를 사시면 됩니다. 물론 이 녀석이 포르쉐 박스터나 G4나 SLK 정도의 출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 MX-5라는 이 차량이 사실은 그 녀석들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경량 로드스터의 시초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했어요. 뭘로? 판매량으로. 일본 마츠다에서 이 녀석 MX-5를 차를 만들어냈을 때 이 녀석의 차량 가격이 당시에도 저렴했고, 누구나 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던 거예요. 2~3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의 차량은 국내에 지금 2대 다 정식은 없어요. 2대 다 직수 차량이에요. 물론 피아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지만 이미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2대를 차를 사시고 싶으시면 결국은 직수밖에 답이 없는데, 지금 차량 가액이 이 녀석은 국내에서 직수로 땡땡 마이카에서 4,200만 원 정도, 뭐 5년 할부, 10년 할부, 풀 할부까지도 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차주분께서 중고차로 구매를 하셨대요. 8,000km 탄 거, 1년 정도밖에 안 된 8,000km 탄 거를
3,800에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해외에서는 차량 가격이 동일한 가격이고 풀옵션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MX-5가 피아트보다 더 비쌉니다. 일단은 엔진의 필링부터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 녀석은 터보차, 이 녀석은 NA차. 글쎄요, 이 피아트에서 만들어진 녀석이 뭐 정확하게 막 되게 막 잘 만들어져 있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미션의 체결감까지 이 파워트레인 쪽에 오는 것들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얘는 와인딩이나 이런 쏘는 느낌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경차를 가지고 제가 차를 달리는 느낌이었다면, 이 녀석은 2000cc 힘이 좋은 토크까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차량을 순정으로 구하기가 저희가 워낙 어려웠어요. 그래서 완전 순정해서 엔드머플러만 돼 있는 차를 제가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온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엔드머플러 가지고 출력이 뭐 그렇게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엔진에서의 오는 이 필링에서도 이 1.4 터보보다 2.0 NA차가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마츠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궁합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완승을 주고 싶고요. 서스펜션의 움직임만 느낌만 봤을 때는 약간 하드한 게 이 녀석이 더 하드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약간 말캉말캉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었지만 뭐 타면서는 뭐 그냥 서로 그냥 비슷비슷한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느낌은 다르긴 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리어 디퍼런셜에 LSD가 들어가 있어요. 마력대도 거의 비슷한데 이 녀석은 뒤를 못 밀고 나가요. 제대로 토크 전달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녀석은 제가 악셀레이터를 컨트롤하면서 뒤로 밀고 나갔다는 거. NA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포르쉐 박스터가 가진 그런 안정적이면서도 로드스터의 느낌을 가지고 펀 드라이빙, 그리고 스포츠, 밸런스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느끼고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로 저는 완벽하게 이 녀석 MX-5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 하나 얘기하자면은 포르쉐 박스터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출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박스터에 비한다면 아쉬운 거지 이 녀석이 가진 능력에 비한다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동생을 통해서, 여기 SCB 모터스라는 동생을 통해서 오늘 급작스럽게 차를 섭외를 한 건데, 이 녀석을 저도 한 대 사고 싶다. 네,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가격대가 그냥 그래도 탈볼만한 금액대고 내가 덤벼볼만한 금액대에 로드스터고, 로드스터 개방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차가 느렸지만 이 움직임과 밸런스 완벽함을 좋아해서 경량 로드스터라는 이 목적이 정말 잘 맞는 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반 도로를 또 주행을 해보면서 핸드폰 충전 거치대를 좀 놔두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도 버바팀 충전 거치대는 한 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라이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